회로 이론,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셨죠? 괜찮습니다. 오늘 복잡하게 얽혀있던 개념들을 하나로 쫙 꿰어서 명확한 그림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시험 정복을 위한 핵심 정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런 공식들만 보면 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사실 이 공식들은 전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흩어진 구슬들을 멋진 목걸이로 함께 꿰어보자고요. 우리는 오늘 이 네 단계로 이루어진 지식의 피라미드를 한 칸 한 칸 올라가 볼 겁니다. 가장 기초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까지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회로 이론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는 개념들이죠. 전하, 전류, 저항,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전기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어릴 때 다들 해봤잖아요. 플라스틱 책받침 머리에 막 비벼서 머리카락 붓게 하는 거요. 바로 그 현상을 묻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대전.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이죠. 마찰을 통해 한쪽 물체에서 다른 쪽으로 전자가 넘어가면서 전기적인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전기 현상의 진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물체가 전기를 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그 전기의 양은 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그 핵심 단위를 묻고 있습니다. 네, 바로 쿨롬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쿨롬이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전류가 뭔지, 전압이 뭔지, 다른 모든 전기적인 개념들이 정의되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벽돌 같은 단위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 바로 저항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퀴즈 푼다고 생각하고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뭐가 답이 아닐까요? 정답은 전선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핵심 공식 R은 로 곱하기 A분의 L, 여기에 모든 답이 있거든요. 저항은요, 재료, 로, 길이, L, 그리고 굵기, 즉 단면적 A에 의해서만 결정돼요. 그러니까 전선 모양이 동그랗든 네모나든 그건 저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공식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자, 피라미드 두 번째 칸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똑같은 부품이라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회로 연결의 비밀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죠? 그냥 저항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컨덕턴스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직렬로 연결했으니까 저항은 그냥 더하면 되죠. 2 더하기 3은 5옴. 그 다음에 컨덕턴스는 뭐냐?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냐는 뜻이에요. 저항과는 정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저항의 역수, 즉 1 나누기 5를 해서 0.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쉽죠? 이 표를 보면 직렬과 병렬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직렬은 길이 하나니까 저항들이 쭉 이어서 더해지면서 전체 저항이 커져요. 반면에 병렬은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니까 전기가 흐를 길이 많아져서 오히려 전체 저항은 더 작아집니다. 이 차이만 알아도 회로의 절반은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좋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기와 자기를 지배하는 위대한 법칙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전기가 화학과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기를 흘려주면 물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 양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죠. 네,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쓰는 배터리 충전이나 반짝이는 금속 도금 같은 기술들이 모두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전기를 넣은 만큼 정확히 물질이 변한다는 거죠. 정말 정직한 법칙 아닌가요? 이번엔 전기의 관성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처럼 전기도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 성질의 이름은 바로 렌츠의 법칙입니다. 자연은 안정을 좋아해서요. 자기장이 변하려고 하면 안 돼, 원래대로 돌아가 하면서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만들어내요. 진짜 청개구리 신보 같죠?
자, 이번엔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기자력이라는 단어가 왠지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공식을 알고 나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쉬워요. 답을 보기 전에 한번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정답은 300A 턴입니다. 기자력, 이름은 거창하지만 공식은 그냥 F는 NI, 코일을 감은 횟수 N에다가 전류 I를 곱하면 끝이에요. 600 곱하기 0.5니까 300. 너무 간단해서 허무할 정도죠? 자, 드디어 우리 피라미드의 꼭대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초 원리들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다이나믹한 세상, 바로 교류 회로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배운 걸 모두 써먹어야 풀 수 있는 뭐랄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문제예요. 직류의 저항뿐만 아니라 교류에만 있는 리액턴스라는 녀석까지 함께 나왔네요. 자, 해답은 두 단계로 풀립니다. 먼저 교류 회로에서는 저항과 리액턴스를 합친 총 저항, 즉 임피던스를 구해야 해요. 이건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계산하면 간단하게 5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옴의 법칙, I는 V 나누기 R을 그대로 쓰면 돼요. 여기선 R 대신 임피던스 Z를 쓰는 거죠. 15 나누기 5는 3A. 결국 교류든 직류든 기본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흩어져 있던 공식들이 사실은 흐름이라는 하나의 규칙 아래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회로를 마주하더라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셨어요. 이 새로운 눈으로 가장 먼저 어떤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핵심 회로 이론이었습니다.